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5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시간에 상승한 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시간으로 상승한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관련한 종목들이 전부 다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다 갭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슈는 인텔 파운드리 계약 수주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종가에 보면 다 상한가를 갔느냐? 아니죠. 자,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갖다가 분봉으로 한번 보면, 자,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면 아침에 지금 움직임을 상당히 나왔고요.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 오후에는 계속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였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아침에 갭으로 떠서 살짝 움직임이 나왔다가 빠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몇 종목이 있었죠. 뭐 AD칩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올랐지만 역시나 오후에 빠졌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장주들이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코미코도 마찬가지예요. 코미코도 잘 보시라고 했고, 지금 여기 6만원에서 지금 65,900원 10% 정도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에 갭으로 빠져가지고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이슈가 단발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3년부터 인텔이 자기가 직접 CPU를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시장의 악재로 들어서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의 움직임이 약했다기보다는 시장이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얘네들의 움직임은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발로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기로 챙기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도 내일 아침에, 아니죠, 1월 25일 월요일 아침에 상승이 나오겠지만은 상승이 나온 다음에 바로 꺾이는 종목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러한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은 그 중에서 어떠한 종목들은 바로 올라가서 상한가도 가는 종목이 있겠고, 그죠. 바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종목은 시작하자마자 빠졌다가 올라온 종목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쭉 빠지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각 이슈마다, 그 다음에 각 섹터의 파워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가지고 있는 힘, 그 다음에 세력들의 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ENL은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우리ENL 같은 경우는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우리바이오. 자, 우리바이오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쵸? 우리바이오가 상한가를 갔고, 지금 우리 조명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6%까지 갔다 빠졌을 때, 이 우리 조명이 갭으로 뜨면서 올라왔을 때 제가 바로 보시라고 그런 게 우리ENL이었습니다. 자, 짝짓기 매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ENL 같은 경우도 올라왔다가 지금 쭉 빠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올라왔어요. 그쵸? 아마도 우리ENL이 지금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시작하자마자 움직임 나와서 바로 상한가를 갔는데, 우리 조명도 아마 상한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우리 조명은 3%까지 분이 못 갔네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우리 조명보다, 그러니까 25일 월요일 아침이죠. 월요일 아침에는 우리 조명보다는 우리ENL, 그 다음에 우리바이오 두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우리 조명은 3등주로 이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ENL 같은 경우는 장중에 쭉 올라왔다가 빠져서 좀 실망을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으니까 기본적으로 10% 정도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으니까 내일 같이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종목 보셔야 되는데, 짝짓기 매매는 대장이 약해지면 바로 빠집니다. 아시겠죠? 대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바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대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짝짓기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뭐냐면은, 짝짓기 매매. 자, 종목을 갖다가 여기에 지금 두 종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1등주가 여기 있을 거고요. 1등주를 매매를 안 한다고 치고요. 여기 1등주가 이제 막 호가가 막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리고 2등주가 있고요. 2등주는 지금 내가 매매를 하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거고, 매매를 하는 종목이면, 실제 저는 이 종목을 보지 않고요. 이 종목을 보지 않고 저는 이 종목을 봅니다. 대장주를 갖다가 눈이 빠지라 쳐다보면서 매매를 해요. 그죠? 예, 눈이 빠져라고 보면서 매매를 합니다. 왜? 대장주가 조금이라도 빠지면 2등주가 빠지기 때문에 대장이 살짝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면 바로 여기서 그냥 매도를 쳐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짝짓기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넬, 그러니까 우리에넬이나 우리바이오 같이 이렇게 짝짓기 매매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 특히 이제 우리 바이오가 튈지 우리 이에넬이 튈지 월요일날 아침에 달라질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이에넬이 튈 수도 있어요. 우리 바이오, 의료용 대마연구 식약처 승인 때문에 움직임 나왔는데 아마 우리 이에넬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한전선. 자, 대한전선은 지금 예전에 M&A 관련한 걸로 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쵸? 조만간 매각된다는 것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계속 움직임 나오는데, 대한전선이 이번에 뉴스는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51억, 500억, 515억이 11년 만에 최대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그 뉴스가 뜨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붙어버렸고요. 그래서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월요일 날도 아침에 움직이면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적은 단발이다. 실적은 상한가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물론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경험상으로는 상한가를 못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자영업이 그러니까 지난해 영업이익이 510억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최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걸로 그냥 단발로 해서 단타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대웅. 참 애증의 종목이죠. 대웅도 애증의 종목이에요. 대웅 같은 경우는 장중에 저는 튀기만 하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들어갔다 나왔고, 오늘은 움직임이 약해서 오늘은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근데 어제 들어갔을 때가 요때였을 겁니다. 수급 들어올 때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제가 대웅이 올라가면 항상 대웅제약을 보라고 그랬는데, 대웅제약도 오늘은 별로였습니다. 근데 시간으로 지금 보시면 대웅과 대웅제약이 다 움직임 나왔는데, 대웅 같은 경우는 7.5%, 그 다음에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6.5%가 올라왔습니다. 대웅제약의 호이스타 코로나19 예방치료제가 임상 3상을 갖다가 착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호이스터정이 약이죠. 약으로 된 건데 요거를 갖다가 지금 치료제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모병원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상을 약화시키는 역할이죠. 그래서 호이스타정 관련해서 임상 3상을 갖다가 진행 중이라는 임상 3상을 승인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대웅제약이랑 그 다음에 대웅이 움직임 나오는데, 자, 대웅과 대웅제약 이것도 역시나 짝짓기 매매죠. 그죠? 짝짓기 매매예요. 대웅과 대웅제약, 그 다음에 대웅홀딩스인가요? 대웅홀딩스는 오고 대웅은 두 종목이죠. 이 두 종목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 두 종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항상 대웅이 먼저 움직여요. 대웅제약이 나중에 움직입니다. 대웅과 대웅제약의 움직이는 걸 보면 대웅이 먼저 움직이고 대웅제약이 나중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렇지만 맨날 같지는 않아요.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당일날 어떤 게 튀는지를 보시고 어떤 게 더 강하게 올라오고 어떤 게 더 가격이 높은지를 보세요. 실제적으로 가격이 높은 게 아니라 퍼센트를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는 하나는 7%고 어떤 거 하나는 5%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대웅 같은 경우도 대웅이랑 대웅제약이 있죠. 대웅제약이 있는데, 그러면 대웅이 예를 들면 내일 아침에 시작을 하는데 얘가 7%고 얘가 5%예요. 그러면 얘가 1등주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대웅제약이 10%를 갔는데 대웅이 약 5%예요. 그러면 얘가 1등주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맨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습성대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짝짓기 매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일요일날
야간 교육 시간에 리딩클럽에서는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여러분들 교육 꼭 참석을 하시면 되고요. 리딩클럽 회원님들은 꼭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좀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리딩클럽에 오시면 매주 이렇게 2주에 한 번씩이죠. 1주는 선물, 그러니까 교육을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 달 간격으로 해가지고 한 달은 1주는 선물, 그 다음에 주식교육, 그 다음에 선물교육, 주식교육 해가지고 매주 일요일 저녁에 9시에 1시간 동안 혹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뭐 질의응답과 그 다음에 기본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생방송으로 교육을 진행해요.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 꼭 필요한 것들을 진행하는 게 리딩클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주식을 좀 배우고 실전 매매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싶으시면 리딩클럽으로 오시면 됩니다. 매주 일요일날 이거는 리딩클럽만 하기 때문에 문을 딱 닫아놓고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한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과학부터 보죠. 대한과학은 제가 오늘 많이 올라온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이 태경케미칼. 태경케미칼이 드라이아이스 관련한 걸로 해서 이슈가 됐다고 그랬죠. 지금 이건 콜드체인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대한과학 같은 경우는 콜드체인 담 관련한 걸로 해서 백신 유통, 초저온능 냉장고 관련한 걸로 해서 얘가 움직임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장중에 이슈가 나왔던 거는 따로 있죠. 제가 장중에 G3BNT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G3BNT 코로나19 백신 유통업 선정했다는 얘기가 지금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G3BNT를 보면 G3BNT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밀렸죠. 장중에 후반에 밀리긴 했지만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실제 콜드체인 유통을 하고 있는데 시간으로 왜 대한과학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지금 대한과학이 이슈가 나올 만한 뉴스는 없고 일단 콜드체인이라는 건 알고 있겠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5.8% 상승을 했고 일신바이오가 후발주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8% 올라왔는데 단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해서 이제 예전처럼 막 연상을 가거나 지금 대한과학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죠. 그죠? 지금 보시면 7,500원, 7,000원짜리가 지금 3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엄청나게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앞으로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단발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양이인지. 자, 한양인지는 미국의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 증설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얘가 지금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한양인지요. 그래서 한양인지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주항공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둘 다 이슈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13%까지 올라왔고 오늘 아침에도 20%까지 올라왔다가 얘도 어제 시간으로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왔다가 오후장에는 완전히 개박살이 났는데 다시 4%까지 상승을 해서 18,500원 18,500원이면 여기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이 역시도 단발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우원. 자, 솔루스 첨단 소재 테슬라 CEO 머스크의 스페이엑스 납품설이라는 뉴스가 떴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에서 스페이스X의 납품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어떻게 되나 봐야죠. 얘도 1.8%. 요거는 납품설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스페이스X의 납품설이 있다고 지금 2시 44분에 뉴스가 뜬 거거든요. 그 다음에 움직임 나오는데 얘가 움직임이 안 나오고 우선주가 움직임이 나온 걸 보면 뭐라고 할까 조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단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월요일 날 아침에 뉴스가 나오면 그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미코
자, 코미코는 오늘 제가 어제 제일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시가가 13%, 고가가 24%까지 10% 정도 올랐다가 빠졌고요. 얘 역시도 마찬가지 삼성에서 인텔의 파운드리를 갖다가 수주했다는 이슈 때문에 코미코 봤는데 지금 쭉 빠졌다 다시 올라왔고요. 시간으로 6만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일 좀 더 봐도 되겠죠. 월요일날 조금 더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얘도 단발로 보셔야 됩니다. 고점에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2차 얼음에서 지금 밑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2차 얼음 딱 만들고 바로 얼음 밑에서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VI라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요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제 보통 얼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얼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얼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VI라고 얘기를 합니다. VI는 우리가 이제 변동성 완화장치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변동성 완화장치가 두 개가 있어요. 예, 완화장치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갑자기 급등을 하면 두 개가 있는데 일단은 동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얼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VI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 거는 정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이라는 거는 보통 시가에서 플러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가 되면 걸리는 거를 우리가 얼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음 잘 만들었잖아요. 안 움직이니까 얼음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 땡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저희는 얼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VI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순식간에 6%로 움직이면 걸려서 2분 정도 있다가 풀리죠. 2분 정도 예상 보통 2분 정도 있다가 2분 정도 있다가 움직임이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가 얼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VI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저의 방송을 듣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코미코 같은 경우도 얼음이 된 다음에 얼음 밑에서 시작하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손절을 하거나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미코도 지금 시간으로 올라왔고 시그네틱스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어제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갔다 왔습니다. 상 갔다가 밀렸고 오후장 되면서 밀렸는데 얘도 지금 4.3% 1085원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 여러 종목 중에서 왜 시그네틱스가 올라왔을 것 같아요? 가격이 낮아서 그래요. 가벼우니까 상한가를 더 잘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는 제가 무거울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관련돼 있는 것 중에서 시그네틱스가 올라온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생산 라인 건설을 한다는 것 때문에 이슈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인텔 관련한 이슈로 움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유에이텍. 자, 대유에이텍 어저께 상간 종목이고요. 상 갔다가 지금 오늘은 빠져서 1.2% 빠졌는데 시간으로 3% 올랐습니다. 기아차에서 애플카 생산한다는 거랑 그 다음에 1월 달에 차 수출 호조가 있어서 자동차 테마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뉴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삼성제약. 자, 삼성제약은 지금 오늘도 저는 매매를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삼성제약 같은 경우도 계속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1,500원까지 갔는데 췌장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올라온 건데 특별한 뉴스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지금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계속 이슈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삼성제약과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초보자분들은 이거 삼성제약이 삼성전자랑 관련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삼성제약과 삼성전자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삼성전자랑 관련돼 있는 제약 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게 실제 삼성전자에 관련돼 있는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대한전선 단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넬 있죠. 우리에넬은 우리에넬과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 바이오랑 같이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웅이랑 대웅제약은 뭐 단발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대충 요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2021년 1월 25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을 해드렸는데 마지막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TV에서 생방송을 하려는데 구독자 500명이 필요하답니다. 구독자 500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구독자 100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도 네이버 TV에서 생방송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tv.naver.com 포커나인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여기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저도 열심히 컨텐츠 만들고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1년 1월 25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 마치고요.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